서울역은 KTX, 공항철도, 145선이 한데 모여 있어서 약속 장소가 곧 목적지가 되는 곳이죠. 근대사의 출발점이었던 서울 역사부터 조금만 걸으면 만날 수 있는 오래된 골목들까지, 게다가 주변에 전시, 카페 등 가볼 만한 곳들도 모여 있어서 하루 도보 여행 코스로 부담 없는 곳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천천히 걸으며 즐길 수 있는 서울역 주변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해 볼게요.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은 문화역 서울 284입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지어진 옛 서울 역사로 현재는 전시와 공연이 열리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문화역 서울 284의 장점은 무료로 수준 높은 전시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는 한글박물관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한글의 문자적 질감과 소리를 다양한 도구와 행위를 통해 실험적으로 탐구하는 전시로 글자를 읽는 대상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전시 공간이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무료 전시임에도 완성도가 높고 또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요소도 마련되어 있어서 한글과 글자의 감각을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구성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이곳은 옛 서울 역사의 건축적 아름다움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전시와 함께 공간 자체를 감상하는 재미도 큽니다. 왼손은 종이의 3분의 1을 선을 듣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가볍게 이제 서울로 7027을 따라 서울역 뒤편으로 천천히 넘어가 봅니다. 만리동과 중림동 사이에는 목적 없이 걸어도 좋은 골목들이 이어지는데요. 관광지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일상이 이어지는 생활권에 가까운 동네라 오래된 서울의 골목 풍경 속에서 감각적인 가게들을 하나둘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골목에서 만난 곳 중 하나가 유즈라멘입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라멘 전문점으로 깔끔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특징인 곳이에요. 대표 메뉴인 유즈라멘은 이름 그대로 라멘에 유자 소스를 더한 메뉴인데요. 처음 국물을 한 입 떠먹는 순간 기존의 진한 라멘과는 다른 상큼한 향이 먼저 느껴집니다. 간이 비교적 담백한 편이라 부담이 적고 느끼함이 덜해서 끝까지 편안하게 먹기 좋았어요. 쌀쌀한 날 따뜻한 국물이 생각난다면 한 번쯤 들러보셔도 좋을 곳입니다. 서울역 주변에는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와 깊이 연결된 장소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 일대는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 시기에 많은 신자들이 순교했던 곳이기 때문인데요. 서소문방 내거리는 남대문과 서대문 사이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과거에는 상업과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선시대 공식 차명장 중 하나였던 어두운 역사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 박해 시기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죠. 이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곳이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아시아 최초로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국제 순례지로도 알려져 있어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장소입니다.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공간이지만
종교와 상관없이 역사와 건축, 전시를 통해 충분히 의미 있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의 완성도가 높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도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 천주교의 역사와 관련 유물, 미술작품, 조형물까지 볼거리가 풍부한 편입니다. 공간 규모에 비해 비교적 조용한 편이라 차분하게 관람하기 좋았습니다. 중림동에 자리한 약현성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벽돌조 고딕 양식 성당으로 1892년에 완공됐습니다. 1891년 천주교 박해가 끝난 뒤 서소문 성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성당이라고 전해집니다. 약현이라는 이름은 성당이 위치한 만리동 입구에서 서울역으로 넘어오는 곡의 이름에서 유래했는데 과거 이 일대에 약초밭이 있었던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빛과 높은 층고 덕분에 내부는 한층 더 성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 단아한 분위기 덕분에 여러 드라마 촬영지로도 사용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죠. 약현성당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성요셉 아파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1970년에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약현성당 신자들을 위해 건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언덕의 지형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구조가 인상적이라 멀리서 봐도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성요셉 아파트로 올라가는 골목 초입에는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를 맛볼 수 있는 작은 카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넓지 않지만 오히려 아늑해서 혼자 머물기에도 편안했고 에스프레소를 중심으로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개성 있는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위에 휘핑크림을 올린 콤판나는 크림이 가볍고 부드러워서 에스프레소의 쓴맛과 잘 어우러졌어요. 에스프레소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부담 없이 도전해보기 좋은 메뉴라 추천하고 싶습니다. 서울역 주변은 오래된 동네인 만큼 현대적인 풍경 속에서 서울의 옛 모습을 불쑥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 옆으로 나타난 붉은 벽돌 건물은 마치 다른 공간에 들어온 것처럼 분위기를 단번에 바꿔놓는데요. 이곳이 바로 송기정 기념관과 송기정 문화도서관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 송기정 선수가 다녔던 모교 양정의숙이 있던 곳으로 이후 학교가 이전하면서 송기정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외관만큼이나 내부 공간도 감각적으로 꾸며져 있어서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북카페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유로운 분위기와 푹신하고 넓은 소파 덕분에 책을 읽거나 잠시 쉬어가기에도 좋은 공간이에요. 도서관을 둘러본 뒤에는 바로 앞에 위치한 기념관도 함께 방문해 보셔도 좋아요. 일제강점기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송기정 선수는 이후 감독으로도 활동했고 베를린 올림픽 당시 사용했던 투구를 돌려받으며 다시 한번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송기정 체육관에서 다시 서울역 방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인상적인 야외 전시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미로처럼 보이지만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다시 물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는 공간인데요. 윤슬은 햇빛이나 달빛에 비쳐 반짝이는 잔물결을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작품 이름처럼 오후의 햇살이 조형물에 닿으면 바닥에 비친 빛이 잔잔한 물결처럼 일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옛 서울역 고가를 재활용해 만든 서울로 7017은 서울역 일대를 연결하는 보행길입니다. 도심의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천천히 산책하기에도 좋은 공간이죠. 서울로 7017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대문 시장으로 이어집니다. 하루 평균 수십만 명이 찾는 남대문 시장에는 의류와 액세서리, 주방용품, 잡화, 민속工예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갈치골목과 칼국수 골목, 닭곰탕, 야채호떡처럼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도 많아서 서울역 하루 여행의 마무리로 들르기 좋습니다. 맛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서울역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여행이 됩니다. 다음에 서울역에 내리게 된다면 지나치지 말고 한 번쯤 걸어보세요.